머리가 지끈지끈 해가지고. 쉴까요? 연기 너무 어설퍼요. 쉴까요? 저 머리 아픈데? 아니에요. 자, 보실게요. 근데 지금 죽을 것 같아. 모르겠어요, 지금 진짜로. 더 심해지면 뭐 해야지, 뭐 어쩔 수 없지. 냉방병은 아니에요. 어쩌하세요. 그러면은 목 디스크로 인해서 아니요, 목 디스크 없어요. 편두통이세요? 아니면 편두통인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처음 겪는 거여가지고. 자, 아무튼, 정신이 잘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이 자습해야지 뭐. 표정이, 제발, 저 낫지 마라, 표정이신데? 낫지 마. 자, 해볼게요. 진짜로. 관심 갖다달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 마시고. 자, 유형자산의 정의인데요. 이제 비유동자산 쪽이에요. 자, 여기서 계정 과목 튀어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우리가 토지하고 건물이라는 토지하고 건물이 부동산이잖아요. 그죠? 토지하고 건물이 부동산인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뭐냐면, 우리가 투자 목적 있죠? 내가 토지나 건물을 연끌했다라고 하죠, 연끌. 그럼 그 연끌한 목적이 뭐예요? 사용하려고 좋은 말로는 시세 차익 얻기 위해서, 나쁜 말로는 투기. 그렇죠? 그래서 여기 조심하실 게 내가 투자 목적 있죠? 투자 목적으로 토지나 건물을 샀잖아요. 그럼 이때는 계정 과목을 토지 건물을 안 써요. 투자 부동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라는 거예요. 외울 수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시험에서 무조건 토지하고 건물을 매입했다라고 해서 여러분 건물하고 토지 써야지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꼭 반드시 사용 목적일 때만 토지 건물 쓰는 거고 투자 목적일 때는 투자 부동산이라는 계정 과목 쓰셔야 된다라는 거 아셨죠? 이거 꼭 외워주세요. 시험에 몇 번 냈어요.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말문제. 자, 우리가 이제 유형자산은 어떤 목적이냐면 여기 사용 목적이죠. 여러분 사용 목적 이거 꼭 조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용 목적인데 형태가 있으면 어떤 자산? 형태가 있으면 유형자산이고 형태가 없으면 무형자산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 유형자산은 당연히 물리적 형태가 있어야 돼요. 맞죠, 여러분들? 물리적 형태가 있어야 되고 당연히 비유동이니까 1년을 초과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1년을 초과. 요게 이제 말문제. 여러분 대비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자산의 예시. 요게 계정 과목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계정 과목 중에 이제 어려운 게 여기 뭐냐? 자, 보실게요. 좀 잠깐 설명드리면 뭐 토지 건물을 생략할게요. 뭐 어렵진 않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회계에서는 기계장치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그죠? 뭐 이것도 어렵지 않으실 거고. 그 다음에 그나마 좀 어려운 게 차량운반구예요. 차량운반구.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차를 사면 자산 처리해야죠. 그 계정 과목이 차량운반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차라고 하면 승용차 같은 거잖아요. 뭐 SUV라든지. 근데 회계에서는 차량운반구가 육상 있죠, 육상. 맞죠? 육상에서 뭐 차같이 생긴 애들 다 차량운반구라고 해요. 맞죠? 그래서 여기 뭐냐면 우리가 뭐 여기 승용차, 뭐 트럭 여기에는 없지만 뭐 지게차도 차량운반구고요. 알죠? 그 다음에 뭐 레미콘도 차량운반구고. 알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탈 것들인데 우리가 육상에서 돌아다니는 탈 것들 있잖아요. 그걸 전부 다 회계는 우리가 차량운반구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 비품은 뭐 몇 번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설 중인 자산이에요. 요거. 뭐냐 들어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할 때는 내가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사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만약에 내가 좀 인테리어를 좀 배웠어요. 내가 뭐 건물을 사고 파는 업자는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제 인테리어를 배운 거예요. 조금 아니면 내가 컴퓨터를 만들 줄 알아. 그래가지고 막 컴퓨터 여러분들 실제로 내가 뭐 컴퓨터를 사고 파는 업자는 아닌데 가끔씩 컴퓨터 여러분들 잘 하시는 분들 자기가 막 조립해서 막 중고나라에서 팔잖아요. 진짜 그렇게 하시더라고. 맞죠? 비싸게. 조립하면 그것도 능력이지, 능력. 그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유형 자산을 내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그때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건설 중인 자산이다라고 해요. 맞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유형 자산을 내가 만들고 있을 때.
내가 만들고 있다라는 거 아직 완성 안 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 내가 유형 자산을 건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건물에만 쓰는 건 아니고요. 유형 자산을 내가 만들고 있을 때 그냥 쓰면 다 유형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해요. 알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주로 건물 가지고 낼 거예요, 주로요. 아무튼 그래서 내가 건설하기 위해서 해당 유형 자산을 내가 만들고 있을 때 쓰는 건 비용하면 안 되겠죠. 그럼 자산 취득하려고 내가 쓰고 있는 거니까 자산이 돼야 되긴 하지만 아직 완성이 된 형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잠깐 쓰는 거예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아셨죠? 잡았다가 그럼 이제 해당 건물 같은 게 완공이 된 거예요. 그럼 더 이상 건설 중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죠. 그럼 아닌 거니까 이제 건설 중인 자산을 잡아 빼는 거예요. 이제 완공이 됐으면. 잡아 빼서 해당 유형자산 계정권, 뭐 건물이면 건물, 뭐 비품이면 비품 돌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 완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안 돼가지고 잠깐 처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처리했다가 건설이 완료됐대요. 그럼 더 이상 건설 중인 자산 아니잖아요. 그래서 걔를 해당 유형자산 계정 과목으로 대체한다라는 이 뜻은 뭐냐면 내가 일단 해당 유형자산을 건설 중이에요. 건설 중.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컴퓨터를 만들고 있으면 이때도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써요, 실제로. 컴퓨터를 만들고, 비품을 내가 만들고 있으면. 아셨죠? 컴퓨터 업자는 아닌데. 알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들. 네. 근데 우리 시험에는 주로 건물 내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일단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일단 차변에 적어요. 얼마, 얼마, 얼마. 뭐 현금 얼마, 얼마, 얼마 이렇게 잡는 거 일단은. 알죠? 이렇게 잡았다가 해당 유형 자산이 이제 완성이 됐대, 완성. 맞죠? 그럼 완성이 되면 더 이상 건설 중인 자산 아니잖아요. 그럼 얘를 대변으로 잡아 족치는 거예요. 잡아 족죠? 대변으로 빼는 거예요. 알죠? 빼면서 관련 유형자산 계정 과목을 차변으로 적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유형자산 계정 과목이 할게요. 뭐 건물이면 건물, 비품이면 비품. 토지는 안 되겠지. 토지는 불가능. 본인이 만들 수가 없어. 이렇게 시험에는 분계 잘 안 내요. 자, 근데 혹시 여러분들 감가상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감가상각? 응?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뭐냐면 우리 유형자산은 사용하는 거죠. 사용. 그러면 사용하면 뭐 처리해야 돼? 사용. 비용 처리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화장지를 썼다랑 화장지를 사용했다는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그죠? 같은 말, 다른 말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럼 사용했으니까, 썼으니까 비용 처리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은 사용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사용 기간에 걸쳐서 비용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감가상각이라고 해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계하시는 분들이 농담으로 이런 말이에요. 뭐냐면, 그 회계하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대한,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는다고. 멋있는 문구 아니에요? 죄송해요. 표정이. 왜? 회계하는 사람들 이렇게 알면 이해되는 게 짜증나, 막. 아무튼, 예, 미안해, 소리. 예, 써먹어요, 여러분들. 욕 바가지 먹을 거예요, 바가지로. 아니, 왜? 이런 것도 있어야지, 여러분. 손만 하면 재미없잖아. 표정이 손만 해요, 그러면? 자, 보시고. 자, 그럼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일단 감가상각이 되려면 사용할 수 있는 형태여야 돼요. 근데 일단 건설 중인 자산은 사용할 수 있는 형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감가상각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토지는 여러분 사용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토지는 무한이에요, 무한. 맞죠? 무한이니까 토지도 감가상각할 수 없는 유형자산이다라는 것도 암기를 꼭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아셨죠? 자, 이제 121페이지고 여기 별표 3개짜리예요. 회차 적어드릴게요. 자, 121페이지 맨 위에요.
좀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꽤. 맨 위에 네모 2번에다 적어주면 돼, 네모 2번. 이거 뭐야? 자, 100회 4-8. 적을게요. 그 다음에 101회 8. 그 다음에 101회 5-1. 그 다음에 103회 4-2. 그 다음 103회 4-6. 그 다음 104회 4-8. 그 다음에 105회 4-8. 나머지는 우리 나중에 기출문제 풀 때 풀 거니까 안 적은 겁니다. 몇 회차는. 우리 교재가 111회차까지 있거든요. 나머지를 다 불러드리면 여러분이 푸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기출문제 때 두 번 푸는 건 의미가 없어요. 적어드리면 푸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또 기출문제 관련된 거 푸면 그거는 그냥 내가 했던 거 외워버리는 거니까. 이런 표정이. 저 안 풀 건데요? 그죠? 그게 정상이, 그게 비정상이야? 좀, 아니야, 안 돼, 안 돼. 그건 안 돼. 그거는 본인의 만족감이지 실력 향상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혀, 네이버. 열심히 하셔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미친 듯이 해야 돼, 미친 듯이, 여기. 예. 그래서 우리 취득원가가 정말 중요한 동네는 여기는 유형자산 쪽이에요, 정말로. 맞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랬죠. 제가 막 취득원가의 개념은 경영진이 원하는 상태나 경영진이 원하는 장소에 이르는 데까지 발생한 원가 이런 이상한 용어 썼었잖아요. 얘 때문에 그래요. 특히 유형자산 이쪽에서 이 용어가 통용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해볼게요. 하나하나씩. 보자. 자, 일단 우리 취득원가 우리 시험에서 말문제로 다음 중 취득원가로 처리해야 할 것은 뭐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할 것은 이런 문제 잘 내니까 항상 취득원가는 그 자산의 금액 얼마냐라는 뜻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매입 금액에다가 자산을 취득하면서 부수적으로 쓴 거 더한다라는 건 이미 너무 많이 했어요. 단기매매증권부터.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특히 여러분들 조심하실 게 나머지는 했는데 특히 여기 설치비 있죠, 설치비. 이것도 아마 했었을 건데 내가 기계장치를 한 50대를 설치할 공간을 설치할 공간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1,000만 원 썼대요. 그러면 기계장치라는 유형자산을 내가 원하는 장소에 이르게까지 하는데 발생하는 원가니까 얘도 기계장치 취득 원가에 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설치비. 자, 그 다음에 또 했었던 게 요거. 자산 취득과 관련돼서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여러분 수수료 같은 거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 뭐 공인중개사분한테 토지나 건물 같은 거 매입하면서 중개 수수료 나가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또 건물이나 토지 이런 것들 사실 때 등기 뭐라지?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누가 이제 저당권 같은 거 잡으면 그런 거 사면 안 돼요. 맞죠? 그럼 누구한테 저당권 걸려져 있는지 내가 알아보기 위해서 법무사분한테 등기 수수료 나가거든요. 맞죠? 그런 것도 해당 토지나 건물로 보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산 취득과 관련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맞죠? 여러분 가끔씩 오해하시는데, 내가 건물이나 토지를 사면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수수료 나가면, 그럼 비용이에요, 비용. 이해되시겠어요? 아니, 내가 건물이나 토지를 사면서 쓰는 건 자산이 맞는데, 건물이나 부동산을 사는 게 아니라 월세. 저건 전세잖아요. 그거 내 거예요? 여러분들이 월세 딱 사시면서 이제 이 부동산 제 겁니다. 이래? 미친놈이 미친놈? 맞죠? 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나가 이 새끼야. 이렇게. 그럼 그건 수수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취득. 알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취득세입니다. 우리 취득세는 무조건 빼도 박도 못하는 게 자산 취득과 직접 관련돼 있어요. 맞죠? 그래서 자산 취득과 직접 관련된 우리가 세금 있죠.
그렇죠. 세금. 세금은 무조건 자산입니다. 자, 근데 이제 얘랑 비교하셔야 될 게 여기 가로안이 가로안. 근데 뭐냐면 여러분 혹시 재산세라고 들어보셨어요? 재산세?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있으시면 6월 1일쯤인가 재산세 내세요라고 고지서날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자동차세는 내가 자동차 취득하는 단계에서 낼까요? 자동차 가지고 있는 단계에서 낼까요? 가지고 있는 단계니까 얘는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다라는 보유, 취득 단계가 아니라. 맞죠? 그리고 보유 단계에서 매년 내는 거예요. 근데 취득세는 매년 내요. 취득할 때 한 번 내면 끝이에요. 한 번 내면 끝인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기 있는 재산세. 자, 여기 있는 재산세나 자동차세, 얘네들은 우리가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세금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개정 과목이 세금과 공과예요. 요 개정 과목을 쓴다라는 것도 외워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 세금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개정 과목이 세금과 공과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도 주의하실 게 있어요.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공과금이라고 하면 일상생활은 공과금이 통신요금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전기요금 같은 거. 회계는 공과금이 그 용어가 아니에요. 회계는 전기요금 같은 걸 공과금이라고 안 해요. 뭐냐면 우리가 좀 알고 계세요? 뭐냐면 우리 공과금 있잖아요. 안 적어도 되긴 하는데 우리가 공과금은요. 회계에서의 공과금은요. 세금은 아니에요. 세금은 아닌데 강제적으로 내는 거 있죠. 강제적으로 강제적으로 부담하는 성격의 비용 있죠? 성격의 비용을 공과금이라고 해요. 회계에서는. 대표적인 게 벌금을 너는 벌금 내러 갈 때, 야, 친구야, 나 지금 세금 내러 간다 그래요? 재미없어? 너 이거 세금 내러 간다는 미친놈은 없어요, 세상에 벌금 내면서. 그죠? 근데 강제적으로 내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세금과 공과 처리하는 거예요. 그게 공과금이라서. 세금이 아니라. 아셨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내가 이제 어떤 단체나 조합에 속해요. 그럼 회비내야 되죠. 그 단체가 유지되려면. 그것도 세금은 아니죠. 근데 강제로 내는 성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세금과 공과라는 건 두 가지의 뜻을 같이 포함하는 비용이에요. 회계상 세금을 비용 처리하는 것과 공과금을 비용 처리하는 게 합쳐진 거예요. 되시겠어요? 이거 선생님 혹시요? 법인카드를 연회비로 내나요? 네? 법인카드의 연회비는 법인카드 연회비요? 아니 카드 회사들 연회비 내잖아요. 법인카드에서 연회비 내라고 그러면 그거는 일상생활하고 우리 회계하고 일상생활 수수료도 돼요. 상관없어요. 우리는 진짜 이론상으로 가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이의제기 해가지고 우리 회사에서는 이렇게 씁니다라고 하면 예, 큰일 납니다. 이의제기 안 돼. 알죠? 그러니까 일상생활 탈피하셔야 돼. 특히 이제 회계하실 때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이 업무 하시는 분들이요. 업무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막 물어봐요. 선생님 이거 이렇게 처리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냐고. 안 된다라고 합니다. 단호하게. 우리는 회계 이론상으로 가야 돼요. 실제 업무 말고요. 아시죠? 실제 업무는 실제 취업하시고 나서 배우시는 거고. 알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점 하겠습니다. 이거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 테스트하는 걸 회계에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시운전 한다라고 시운전? 알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전한다라는 표현은 자동차에 쓰잖아요. 근데 기계도 운전한다라고 표현해요. 알죠? 그러면 내가 이제 특히 그 비싼 애들, 우리 기계 중에 막 1,000억씩 하는 기계 있어요. 실제로. 뭐 반도체 만드는 기계.
맞아. 가끔씩 이제 보면 실제로 이제 네덜란드 어떤 업체가 만드는 게 걔네들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슈퍼을이라고 하죠. 슈퍼을. 맞죠? 그러니까 을은 을이야.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런 애들이 다 이 반도체에서 압도적이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그 기계 없으면 못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슈퍼을이라고 합니다. 그런 애들을. 막 기계 하나에 막 1조 도 하고 1조도 하고 그래 뭐. 진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 기계를 만약에 삼성전자가 그 1억 뭐 한 1억이래 1000억짜리 기계를 산 거예요. 일단 기계 장치 1000억 잡겠죠. 그죠? 잡고 근데 바로 여러분 바로 써요? 바로 그냥 가동도 안 하고 팍 자, 이제 자 만들자 이래요? 바로 아니야. 테스트는 해봐야 돼.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맞죠? 그래서 거기 있는 관계자들 다 와요. 몇 명이. 맞죠? 기계 가지고 테스트를 합니다. 맞죠? 그럼 테스트하는 게 왜 테스트하는 거예요? 심심해서? 아니죠.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럼 기계 장치를 회사가 원하는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죠. 맞죠? 그 상태로 쓰기 위해서 내가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썼대요. 뭐 그 1000만 원도 기계 장치 더해요. 맞죠? 원하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쓴 거니까. 맞죠? 자, 그런데 그래서 여기 해당 유형 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쓴 걸 시운전비라고 합니다. 시운전, 시험 삼아 운전하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럼 얘는 당연히 유형 자산이 더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세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시운전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제품이 나올 때 있거든요. 요거 우리가 시제품이에요, 시제품. 그죠? 시제품. 그럼 그것도 우리가 팔 수 있거든. 됐죠? 외부 같은데. 예, 그래서 여기 우리가 시제품 매가격 있죠? 얘는 취득 원가에서 차감된다라고 돼 있어요. 이해 안 되시죠? 분명히 안 되실 거예요. 취득 원가 차감한대. 자, 들어보세요. 자, 이 뜻이에요, 이 뜻. 방금 우리 그 기계를 삼성전자가 1000억 주고 사오면서 예를 들어가지고 테스트 하는데 1000만 원 썼다라고 했죠. 예를 들어가지고. 그죠? 근데 시제품 나와서 30만 원 팔았대. 그럼 순수하게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얼마 쓴 거예요? 1000만 원 썼지만 30만 원은 팔아서 벌었잖아요. 그럼 순수하게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970만 원 쓴 거예요, 그냥. 그럼 970만 원만 더한다라는 걸 요따구로 표현해요, 요따구로. 법문구는 1000만 원 더하고 30만 원 뺀다. 그럼 순수하게 970만 원 더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냥. 조선말 이해되시겠죠? 조선말. 한국말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근데 시험에 용어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가끔 시제품 매가격은 취득원가에서 차감 이렇게 하는 거 맞는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취득하려면 써야 되는데 매각하면 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빼야 되겠지. 나가는 금액에서. 즉 계산 문제 나오면 순수하게 지출된 금액만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무슨 말인지? 예. 그 뜻이고 되셨어요? 요거? 잠깐만요. 지금 녹화 중인가? 오케이, 녹화 중 맞구나. 네.